20년 내 4만 메가와트 발주 전망. 암흑의 땅에서 동부가 슈퍼그리드 허브로. 27회 북한 전력 산업 전망. 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시장 경제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후 5에서 10년 내에 총 발전 용량을 현재 8,150메가와트에서 2만 5,000메가와트로 3배 확대하여 전력 접근성이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에서 30년 내에는 대형 원전 2기 2,800메가와트 추가하여 총 발전 용량 5만 메가와트, 전력 접근성 100% 달성하고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할 될 것입니다. 15년 후 가장 이상적인 전력 믹스는 기저전력은 대형 원전 30%와 수력 현대화 20%, 중간 부하는 러시아 가스 LNG, 복합화력 25%, 첨두 부하와 분산 전원은 해상 풍력 15%와 태양광 10% 비율로 담당할 것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5에서 10% 자급 전원으로 기능합니다. 이 믹스는 탄소 중립 면에서 화력 25%, 에너지 안보 면에서 다원화 공급, 비용 경쟁력 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5%, 안정성 면에서 원전 수력 50% 기저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249억 킬로와트시로 남한의 발전량 5,706억 킬로와트시의 4%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2018년 기준 약 815만 킬로와트이며 이는 남한의 총 전력 생산량의 6%에 불과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접근성입니다. 미중앙정보국은 북한 주민들이 전력을 쓸 수 있는 전력 접근성은 북한 전체 인구의 26%이며 도시 인구의 36%, 지방이나 시골은 11%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26%의 전력 접근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48%의 절반 수준으로 21세기 경제 개방을 논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로서는 사실상 제로 기반에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도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신의주에서 열차를 타면 평양까지 5시간이 걸렸으나 전기 공급이 안 돼 중간에 열차가 서서 며칠씩 기다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는 수력과 화력의 이원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력 부문에서 최대 거점은 수풍수력 발전소입니다. 수풍발전소는 발전시설 용량 70만 킬로와트의 북한 최대 수력발전소입니다. 1940년 일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대중국 송전량은 32만 킬로와트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0만 킬로와트 정도로 추정됩니다. 85년 이상 된 노후 설비로 댐 구조물의 안전성 자체가 우려됩니다. 그 외 서두수 3월 17일 발전소 51만 킬로와트, 태천발전소, 운봉발전소, 허천강발전소 39.4만 킬로와트, 장진강발전소 38.1만 킬로와트, 부전강발전소 등이 있으나 대부분 1940년에서 1960년대 건설 설비로 노후화가 심각하며 가뭄시 출력이 급감하는 계절 의존성 문제도 있습니다. 화력 부문에서 최대 거점은 북창화력발전소입니다. 북창화력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1600메가와트급으로 북한 최대의 화력발전소입니다. 1961년 착공하여 1984년 3단계까지 완공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북한 경제도 덩달아 휘청거리면서 설비 유지 관리가 힘겨운 상태입니다. 발전소의 용량은 10만 킬로와트 복수식 발전기 16대, 320톤 시 능력의 보일러 16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약 500만 톤의 석탄을 소비합니다. 설비 노후화로 실제 가동률은 설비 용량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선봉 6.26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등이 있으나 모두 1970년에서 1980년대 설비입니다. 북한의 전력 위기는 단순한 발전 용량 부족이 아니라 다층적 구조 문제입니다. 첫째, 설비 노후화로 실제 가동률이 이론 용량의 40 내지 50%에 불과합니다. 둘째,
석탄 공급망 불안정으로 화력발전소가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셋째, 송변전 인프라 노후화로 발전해도 수요처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률이 30에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가뭄에 취약한 수력 의존도로 갈수기에는 수력 출력이 60% 이상 급감합니다. 다섯째, 평양 우선 배분 정책으로 수도 이외 지역은 하루 1 내지 2시간 공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외교관계를 맺고 미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대체 에너지인 중유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미국 주도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KEDO가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 발전소는 200만 킬로와트로 이는 북한 최대 수풍 발전소의 3배에 달합니다. 제네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한은 부족한 전기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핵화 후 에너지 지원 패키지 설계에서 이 역사적 선례는 중요한 참조점입니다. 북한 비핵화 후 전력 수요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경제 개방 후 전력 수요는 3단계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0에서 5년 단기에는 기존 공장 정상 가동 경제 특구 초기 수요로 현재 3에서 4배인 750에서 1000억 킬로와트시가 필요합니다. 5에서 15년 중기에는 중공업 현대화 제조업 수출 가공단지 전기화된 철도망 수요로 현재 8에서 10배인 2000에서 2500억 킬로와트시가 필요합니다. 15에서 30년 장기에는 완전한 산업화 EV 보급 스마트시티 전환 수요로 현재 한국 수준의 40에서 50%인 2500에서 3000억 킬로와트시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설비의 10에서 12배에 달하는 발전 용량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단계적 전력 확충 전략을 보겠습니다. 비핵화 합의 후 0에서 5년 단기 전략은 즉각적 공급 확보입니다. 1. 한국전력망 직연결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비핵화 합의 직후 가장 빠르게 실행 가능한 전력 공급 방안은 한국전력망과의 직연결입니다. 경의선 철도 구간을 따라 평해 개성 지역에 154kV 송전선을 먼저 연결하고 이어서 개성 해주 평양 구간으로 확장합니다. 한국전력 KEPCO의 시공 능력으로 송전선 연결은 합의 후 6에서 12개월 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개성 해주 경제특구 전용 전력선으로 제한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평양 일반 전력망으로 확대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 장점은 북한이 전력 구매 대금을 광물, 수산물, 노동력 등 현물로 지불하는 구상무역 구조를 설계하면 외화 없이도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러시아 천연가스 하산라선 파이프라인으로 LNG를 공급합니다. 이미 개통한 54km 하산라진 철도와 병행하여 하산에서 라선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을 오랫동안 구상해왔으며 비핵화 합의는 착공을 위한 정치적 전제 조건 해소를 의미합니다. 라선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500에서 1000메가와트급을 건설하면 라선 청진 경제특구의 전력 수요를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가스관을 한국 동해안까지 연장하면 러시아, 북한, 한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가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 북한은 통과료 수입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3. 태양광 패널을 긴급 대량 보급하여 분산형 전력을 즉각 공급합니다. 경제특구, 산업단지, 주요 도시 공공건물 옥상에 중국,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량 보급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설치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고 대규모 그리드 인프라 없이도 분산형으로 작동하며 비용이 킬로와트당 500에서 800달러로 다른 어떤 발전 방식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평양 주민들이 이미 소형 태양광 패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이 수요가 검증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와 결합하면 야간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제개발금융기관 ADB 세계은행이 기후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4. 기존 발전소를 긴급 보수, 재활 사용합니다. 노후화된 기존 발전소의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출력을 향상시킵니다.
북창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튜브 터빈 블레이드 제어 시스템 교체만으로 현재 가동률을 50%에서 70 내지 80%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풍발전소 수차 현대화로 출력을 현재 70만 킬로와트에서 100만 킬로와트 이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나 중국 화전그룹이 가장 빠른 EPC 파트너입니다. 이 방안은 신규 발전소 건설 없이 1에서 2년 내 200에서 300만 킬로와트의 추가 출력 확보가 가능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단기 전략입니다. 5. 소형 LNG 중유 발전기를 긴급 배치합니다. 경제특구와 주요 산업단지에 100에서 500메가와트급 모듈형 LNG 또는 중유 발전기를 컨테이너 형태로 긴급 배치합니다. 이 방식은 설치 기간 3에서 6개월로 가장 빠른 대용량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이후 연구 발전 설비가 구축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초기 전력 공급 솔루션입니다. 6.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본선을 연결해 동북아 에너지 축을 만듭니다. 하산 나선 지선에서 나아가 평양을 경유하여 개성 서울로 이어지는 한반도 종단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중기의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총 연장 약 1800km의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살린 야말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북한 전역에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한국까지 연결합니다. 북한은 통과료로 연간 3에서 5억 달러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면서 자국 내 가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료도 확보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평양 남포 원산 청진 신의주 등 주요 도시에 500에서 1000mW급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건설합니다. LNG 복합 화력은 기동 시간이 30분 내로 짧고 부하 추종성이 뛰어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백업 전원으로 최적입니다. 7. 대규모 수력발전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추진합니다. 기존 수력발전소의 수차 발전기 전면 교체로 총 출력 50% 이상 증대가 가능합니다. 수풍발전소 70만 킬로와트에서 120만 킬로와트로 현대화, 서두수발전소 51만 킬로와트에서 80만 킬로와트로 업그레이드가 핵심 사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면 남북 기술 협력의 상징 사업이 됩니다. 신규 수력 건설로는 압록강 중상류 미개발 지점 개발이 가능하며 북중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하면 중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8. 서해동해 해상풍력 설치로 한반도 그린에너지 벨트를 조성합니다. 황해남도, 평안남도 서해안은 평균 풍속 6에서 8m 포초, 조수간만 차 7에서 9m로 해상풍력과 조력발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상시 해풍이 강하게 불어 해상풍력 연간 이용률 35에서 40%가 가능합니다. 덴마크 베스타스 지멘스 감회사, 한국 CS 윈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 시공 파트너입니다. 5에서 10년 내 서해 3기가와트 동해 2기가와트 총 5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중 잉여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가능하며 북한 입장에서는 연간 1에서 2조 원 규모의 전력 수출 수입이 발생합니다. 9.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으로 비핵화 역설을 역활용합니다. 비핵화 국가로서 NPT 완전 복귀 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 하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이 가능합니다.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공장에서 제작 조립한 후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3에서 5년 공사로 건설비가 낮고 냉각수가 적게 필요하여 내륙 산간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I-SMR 170MW급, 미국 뉴스케일 NUSCAL이 77MW급, 캐나다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터레스트리얼 에너지, 러시아 OKBM의 RITM-200이 유력한 도입 모델입니다. 청진 나선 철강광물 산업용, 신의주 제조업용, 원산 관광 서비스용 등 주요 경제개발구별 1기씩 배치하면 각 지역의 전력 자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것이 가장 강력한 역설은
핵무기를 포기한 북한 이 핵기술을 평화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서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10. 태양광 ESS 대규모 확산입니다. 분산형 태양광 패널의 대규모 보급이 중기에도 핵심 전략입니다. 평양 남포 원산 등 주요 도시 건물 옥상 전면에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함경도, 황해도, 산간 지역의 대규모 지상 태양광 단지, 농업용 토지에서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방식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결합하면 야간 흐린 날에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북한산 희토류와 흑연을 배터리 소재로 활용하면 수입 의존 없는 자급형 ESS 생태계 구축도 장기적으로 가능합니다. 11. 국가 송변 전망 현대화를 진행합니다. 발전 용량 증대와 병행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송변전 인프라 전면 교체입니다. 현재 30에서 40%에 달하는 송전 손실률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실제 공급 전력이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고압 직류송전 HVDC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국가 전력망 골격을 구축하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과 수요를 실시간 최적화합니다. 한국전력의 고급 계량 인프라 AMI 시스템과 연동하면 남북 통합 스마트 전력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5에서 30년 장기 전략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 단계입니다. 12. 대형 원전을 도입하여 궁극적 기저 전력으로 삼습니다. 비핵화 완료 후 15에서 20년이 경과하여 안전 규제 체계와 운영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면 대형 원전 1000메가와트 이상 도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APR1400, 미국 AP1000이 가장 유력한 모델입니다. 서해안 또는 동해안에 2기 이상을 건설하면 안정적인 기저 전력으로 북한 전체 전력 수요의 30에서 40%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추진하다 무산된 KEDO 경수로 사업의 30년 후 버전입니다. 13. 수소 경제로 진입하여 잉여 재생에너지의 최고 부가가치화를 이룹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잉여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경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북한의 동해안 나선 청진 원산 항구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일본 한국에 수출하면 단순 전력 수출보다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그린 수소 300만 톤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이 동해안 수소 수출 허브가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입니다. 14. 동북아 전력 그리드 통합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연결을 실현합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에서 북한이 핵심 결절점이 됩니다. 러시아 극동 수력 풍력 북한,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초국경 전력망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북한은 이 그리드의 지리적 중심으로 통과 국가로서의 송전료 수입 자국 에너지 공급 잉여 전력 수출의 3중 수익을 확보합니다. 몽골의 풍부한 태양광 풍력 자원까지 연결하면 북한을 허브로 하는 동북아 청정에너지 경제권 형성이 가능합니다. 15. 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협력입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시야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과의 핵융합 연구 협력이 가능합니다. 비핵화 북한의 핵물리 인력을 평화적 핵융합 연구로 전환하는 것은 과학 외교의 강력한 상징이자 실질적인 기술 발전의 경로입니다. 에너지원별 최적 역할 분담 종합 설계 방안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15년 후 북한 전력 믹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 전력은 대형 원전 30% 수력 현대와 20%가 담당합니다. 중간 부하는 러시아 가스 LNG 복합화력 25%가 담당하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합니다. 첨두 부하와 분산 전원은 해상풍력 15% 태양광 ESS 10%가 담당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5-10% 자급 전원으로 기능합니다. 이 믹스는 탄소 중립은 화력 25%, 에너지 안보는 다원화 공급, 비용 경쟁력은 재생에너지 비중 25%, 안정성은 원전 수력 50% 기저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거버넌스와 시장화 전략입니다. 전력산업개혁은
비핵화 후 경제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설계 과제입니다. 초기에는 현재 북한 전력 공업성 체계를 유지하되 외국 기업의 발전 사업 참여, 즉 독립발전 사업자 IPP 제도를 허용합니다. 중기에는 발전 송전 배전을 분리하는 전력산업 구조분리 개혁을 추진합니다. 한국전력 모델인 발전 분리 및 송배전 통합이 가장 현실적인 참조 모델입니다. 장기에는 전력 도매 시장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시장 경제화를 완성합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어떤 민간 투자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력산업 시장화의 최종 관문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단기 재원은 비핵화 경제 보상 패키지로 한국, 미국, 일본이 직접 지원하고 한국 남북협력기금과 ADB 세계은행 인프라 대출로 조달합니다. 중기 재원은 IPP 민간 투자를 전력 판매 수익으로 상환하고 탄소 크레딧 발행하여 재생에너지 투자를 국제 탄소 시장에서 자금화하고 북한 광물 수출 수익 재투자로 조달합니다. 장기 재원은 시장 가격 현실화 후 전기요금 수입, 한국, 일본의 재생에너지 수소전력 수출 수입, 에너지 수익의 30%를 인프라 재투자 펀드 조성 등으로 자체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단계별 목표 수치를 요약합니다. 비핵화 합의 후 3년 이내에 한국전력 직연결 나선 LNG 발전소 착공 태양광 긴급 보급으로 전력 접근성을 현재 26%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5에서 10년 내에는 LNG 복합화력 3000메가와트 수력 현대와 2000메가와트 해상풍력 5000메가와트 SMR 3기 510메가와트 합산으로 총 발전 용량을 현재 8150메가와트에서 25000메가와트로 3배 확대하고 전력 접근성 80% 달성이 중기 목표입니다. 15에서 30년 내에는 대형 원전 2기 2800메가와트 그린수소 수출 동북아 슈퍼그리드 편입으로 총 발전 용량 5만 메가와트, 전력 접근성 100%, 에너지 순수출국 전환이 장기 목표입니다. 전력은 모든 경제 개발의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특구도, 어떤 공장도, 어떤 첨단 산업도 전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핵화 합의의 첫 번째 경제 보상 패키지에 에너지 지원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석유 산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